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심장 초음파 일반 급여 기준과 영상 획득 및 결과지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아마 일반 초음파일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월 18일이죠. 11월 18일 목요일부터 드디어 이지스 전자차트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심장 초음파 결과지 프로그램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을 설명드리면서 결과지 작성법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참조해서 사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앞전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심초음파 일반의 기준을 좀 보면 측정값과 사진이 고시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각각의 2D하고 M모드, 도플러, 그러니까 컬러 PW, CW, 그 다음에 티슈 도플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순 심초음파의 그 이젝션 프랙션과 페리카드 인퓨전 그 양의 이외에 좌심실의 직경과 두께, 좌심방의 크기, 대동맥의 직경, 좌심실 이완기는 판막 질환의 정성적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그 영상이 10개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 보면 사진을 찍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10개가 넘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좌심방, 우심방, 대동맥, 하대정맥, 심장 판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좌심실 이완 기능 평가를 위해서 찍는 사진만 해도 한 3장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시면 파라스티너 롱엑시스 뷰에서 한 2장 나오죠. 3장까지 나올 거예요. 일반 사진, 그 다음에 LVOT 다이메트 재는 그 사진하고 컬러 도플러, 컬러 플로우 이것만 해도 3장이 되겠죠. 그리고 파라스티너 쇼덱시스 뷰도 사실 이게 대표적인 거 하나 찍었지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아orta 레벨도 있고 여기서 티슈 트리커스피드 밸브의 리고테이션도 재고 그 다음에서 펄머널 밸브의 리고테이션도 보는 사진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 레벨 가면 마이트럴 밸브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서 이제 그 LV의 그 이젝션 프랙션 되는 LV 다이아메터 에이펙스 찍고 뭐 이러면 보통 한 이것만 해도 3-4장 이상 될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어피컬 포챔버에서는 PW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EA 플로우를 재는 거, 그다음에 티슈도 플론 각각 우리가 마이트럴 밸브 쪽하고 그 메디알 쪽으로 레터럴 하면 2장이잖아요. 3장 하고 뭐 어피컬 뭐 5 챔버 뷰에서 LVT의 TVI 재고, 그 다음에 뭐 4 챔버, 3 챔버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LALV에서의 어떤 그 리거테이션이나 이쪽 보는 사진하면 충분히 뭐 사진의 개수 때문에 아마 청구가 모자란 경우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 우리가 IBP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사진이 앞에서 보셨지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이제 프레스오라이 유무나 그 다음에 IVPA 다일레이터의 직경이 늘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라이트 사이드 하이퍼텐션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니까 노말에서 사실 직경까지 될 필요는 없고 눈으로 봐도 이게 플라스라 여부를 체크할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뭐 급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정리하자면 영상은 뭐 10개 이상, 그 다음에 이런 그 단순 초음파에서 측정한 거 엄사 위에 이런 항목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파란색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검사를 하고 결과지 작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을 하면 좀 좋겠죠. 제가 예시로 만든 사진이 있어서 그거랑 결과지 입력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배포가 되면 보통 이렇게 결과지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실제 입력하는 결과지 레포트 총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심장 초음파 입력할 때 이 검사명이 안 보이시지 않으면 여기 버튼을 누르셔서 검사 항목 설정에서 여기 심장 초음파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돋보기를 눌러서 여기서 심장 초음파를 각각 단순하고 일반하고 정밀 요걸 각각 코드를 요 세 개를 등록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전문, 단순, 일반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이 검사명이 보일 겁니다.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설정 버튼은 여기 항목 설정이라고 톱니바퀴가 있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을 하나 입력을 해 볼까요? 이것도 좀 제가 줄일게요. 같이 에코를 보면서 그 파라미터를 보면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설정을 하고 환자는 최소한으로 제가 작게 만들게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에코 초음파 결과지 입력할 때는 듀얼 모니터가 좀 필요하긴 해요. 수치들이 있으니까 한쪽 모니터에는 그 팍스 이렇게 이거 팍스라고 이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하나의 모니터가 있고 이쪽 결과 입력하는 모니터가 있고 안 그러면 좀 입력하기가 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입력한 환자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세부 검사는 이렇게 일반, 경흉부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니까 검사 구분과 세부 검사 구분은 오더를 정확하게 내면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관찰 상태, 에코의 그런 윈도우의 상태를 각각의 good, fair, poor, limited를 설정해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정보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바이탈은 가져올 수도 있고요. 최근 바이탈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해도 되고 또는 바이탈 사인에서 입력해서 직접 연동된 그 바이탈 사인 창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된 그 키하고 체중을 기준으로 체포 면적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부터 보일 창에서 이 녹색 바탕의 그 수치들은 자동 계산이 적용된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계산되는 값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고 수정해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EKG 소견은 프리텍스트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셔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오셔도 돼요. 소견을 여기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스페링이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할 때는 여기서 수정하셔도 되고 어떤 그 EKG 병명을 찾고 싶으면 A부터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검사 사유는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서 진단이 필요한 연 1회부터 시작해서 심장의 부위까지 맞춰서 가능하면 이게 어떠한 케이스인지를 설명하게끔 검사 사유를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심장 삼출액 및 장기 크기 측정은 이건 단순 초음파라는 거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더를 맞게 심장 초음파 오더를 단순 초음파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의심되어 진단 필요하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심장 그 검사 결과 이렇게 입력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 중에 이제 마지막 최후 버전, 가장 최신 버전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법을 좀 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일단 일반 초음파 영역은 메저먼트가 맨 위에 이렇게 베이직 메저먼트하고 베이지 도플러 스타디 메저먼트 수치가 이렇게 기재하는 칸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에코 파인딩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체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CSA 값이라든가 스트로크 볼륨, 이젝션 프랙션 이런 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확하게 수치들이 입력이 돼 있다. 물론 수치들이 빠져 있는 것들은 자동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코에 적힌 그런 결과 측정 값을 적든가 또는 비주얼 에스티메이션해서 적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일반 전문 초음파 밸브라고 해서 초록색은 정량적 그 평가이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일반 초음파에서 반드시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문 초음파 영역으로서 위에는 이제 보면 밸브의 어떤 시비어리티를 판단하는 그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주시면
이런 정량적 평가로 들어가 있는 AS라든가 AR, MS, MR, TR의 그레이드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문 초음파와 일반 초음파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초음파라면 이 초록색으로 자동 계산으로 되어 있는 그 각 밸브의 어떤 스테노시스나 인서피션시를 리플렉스를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 전문 초음파라고 하면 이 값을 적어주시면 체크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정량자 평가에서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환자는 MR이 있어서 MR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평가랑 정량적 평가랑 이거에 따라서 이런 시비어리티를 자동으로 계산했다. 나머지는 뭐 정성적 평가로 하셔도 전문 초음파 청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마법사 기본값 설정은 다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초음파라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일단은 요거에 대한 기본값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클릭을 안 해도 되거든요. 기본값을 누르면 이 에코 파인딩에서 기본값이 다 눌려지죠. 노우로.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일반 초음파에서 여기서도 기본값 설정을 하면 이 정량적 평가엔 AS, AR, MS, MR, TR이 다 넌으로 체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치를 기입하면 편해요. 그래서 수치에 따라서 바뀌거나 판정을 해서 바뀌는 부분들은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IBSD, IBSS 이 수치들은 우리가 그 이젝션 프랙션을 잴 때 처음에 이거를 평가를 해서 수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고 있죠. 일단은 제가 그냥 임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87 시스톨릭 0.8 다이스톨릭 5.1 4.2 0.8 제가 임의적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생략이 돼서 하는 거에서, LVOT는 여기 수치가 있죠. 요거 그 다음부터는 요거 보고서 할게요. 그래서 LVOT는 뭐 2.4 되네요. 2.4. 그 다음에 LVT TVI 요거죠. 27.73. 앞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잘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너무 그 이젝션 프레시 적게 나왔죠. 요거를 좀 고정 3.8 적네요. 뭐 이 정도로 했다고 쳐요. 일단 그러면 보통 그 LVOT까지 채우면 우리가 그 이젝션 프랙션 자동 계산이 되고, 스트로크 볼륨이나 카디악 아웃풋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EA도 입력을 그대로 해주시고 0.6, 0.76이죠. 0.6, 0.76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디셀레이팅 타임, 디셀레이션 타임도 여기 217.0 이렇게 돼 있죠. 에코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AVMAX는 뭐 안 재는 경우도 많이. 그 다음에 E 프라임 여기서 0.1이죠. 그러면 E-E 프라임도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6.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초록색은 다 자동 계산이 된다라는 거 편리하죠. 입력 마법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초음파는 사실 초음파 입력은 지휘 초음파를 기준으로 항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서대로 에코가 안 되어 있는 장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되어 있는 에코 입력의 순서에 따라서 이 항목명을 자유롭게 바꿔줄 수 있다. 이 부분도 두 번째 그 심전 초음파 레포트 입력 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유롭게 이렇게 위치를 바꾼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 입력 마법사에서는 화면의 순서가 아닌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LV 하이퍼트로피를 반드시 판정을 눌러주세요.
이 LV 하이퍼트로피는 바로 이 LV 매스 인덱스와 렐러티브 월 시크니스에 따라서 각각 네 가지 카테고리, 노멀과 컨센트릭, 그 다음에 리모델링, 컨센트릭 하이퍼트로피, 엑센트릭 하이퍼트로피, 이 네 가지의 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줘요. 그 다음에 시스톨릭 펑션도 이젝션 펑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남녀에 따라서 이젝션 프랙션의 그 범위에 따라서 노멀과 마일드 임페어드, 모더레이트 임페어드, 시비얼리 임페어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월모션 에몰라티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스틸 펑션도 아직 자동화는 구성이 되어 있진 않은데요. 표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판정하는 표는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일단 수기로 판정해 주시는데 초음파 그 레포트를 배포하고 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로직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동화 판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EA 레이셔를 보면 여기 픽 여기 안 적었군요. 0.76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EA 레이셔가 0.79이기 때문에 이건 0.8 미만이죠. 좀 애매하게 판정했네요. 0.7로 할게요. 그럼 0.86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2-2 프라임이 6이고 EA 레이셔가 0.86이다. 그러면 노멀로 판정할 수 있겠죠. 다이어스틸 디스펑션을. 그리고 IBC 다일레이티도 또 일단 이렇게 노인지 ES인지 그다음에 인스피레이션하고 익스피레이션 다이아메트를 쟀는지 안 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젠교를 포함하면 우리가 그 풀 인스피레이션 때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익스피레이션 때 6 이렇게 하면 IBC 프레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정도 해줍니다. 물론 이거는 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IBC만 관찰해서 다일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밸브는 일반인 경우에는 일단 그 정선전 평가를 하셔서 찍어놓은 에코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눈으로 봐서 비주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죠. 뭐 AR이 마일드 있었다, 뭐 MR이 마일드 있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 그 검사 입력은 다 끝나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반드시 여기 각각의 기본값 설정을 에코 파인딩의 기본값 설정, 일반 전문 초음파에서의 기본값 설정을 한 다음에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 수치 입력 방법은 여기서 바로 순서대로 입력해도 되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초음파의 그 순서가 이 순서가 아니다라면 입력 마법사에 이 그 각각의 항목 순서를 바꿔서 변경해서 내 초음파의 순서에 맞게끔 해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부분인데요. 이 지금 입력한 메저먼트나 판정 수치 이런 것들을 봐서 초음파 디스크립션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서 이것도 다 설명인데 이렇게 뭐 일일이 타입형을 해도 돼요. 뭐 노말 LV 시스톨릭 펑션이다.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우리 에코 파인딩 보면 한 5가지 이상 쓰죠. LV 시스톨릭 펑션이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월 시크닝이 있는지,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지 없는지, 뭐 밸브 노트 이걸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용된 그 템플릿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 그 항목 설정 부분하고 항목 적용, 템플릿 작성 이 두 가지 버튼의 사용법을 아셔야 됩니다. 항목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템플릿을 만드는 거고 각각 기술 분류는 전체 기술 소견을 할 수도 있고 부위별 기술 소견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 기술 소견이라 함은 이 모든 그 에코의 그 전반적인 기술 소견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부위별 기술 소견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RV에 해당하는 소견들 예를 들면 뭐 펄머너리 하이퍼텐션 또는 이제 LA에 해당되는 소견들 있겠죠. 그런 것들 LA 인라지먼트라든가 이렇게 주로 부위별로 그 단줄로 한 줄로 기술 소견을 그 만들 때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신규로 했을 때 이렇게 신규인지 또는 더블 클릭했을 때 기존 소견을 수정하는 모드인지 이 모드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 모드에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것은 여기 항목, 기존 항목에 대한 수정 사항인 거고요. 신규를 눌러서 이 기술 분류와 그 다음에 명칭 요걸 사용하고 기술 소견을 적고 저장한다면 이거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별 기술 소견일 때는 위치별로 그 어떤 위치로 그 기술을 할 건지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위별 기술 소견인데 나는 내가 그 AV에다 선택을 했다. 그럼 아ortic 밸브에서 올 수 있는 뭐 그런 소견들을 적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 커스피드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적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부위별로 AV에 대한 그 기술 소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적용하는 방법은 플러스를 누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전체 소견을 다 체크한다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상 연속해 이렇게 쓴 다음에 부위별 소견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누르시면 그것도 이렇게 들어가요. 추가로 기존 소견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소견이 굉장히 유효한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더 추가할 게 있다면 기본적인 템플레이트에다가 추가적인 소견만 더 넣으시면 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젝션 프랙션이 49.96이니까 여기 마일드 임페어드죠. 그 다음에 마일드 임페어드 시스톨릭 LV 시스톨릭 펑션하고 49%. 아무튼 지금 뭐 정확한 에코 소견을 제가 기술하려고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최종 진단명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진단명을 찾아서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또는 진단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쓰시고 분류는 내가 뭐 만드셔도 돼요. 정상 그 다음에 여기다 정상 심초음파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 후 닫기. 그래서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선택을 누르시면 최종 진단면 들어가겠죠. 권고사항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초음파 기술 소견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JX99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 요약된 창에 글씨를 텍스트를 수정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칸을 넓히셔도 되고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JX999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그 일반 초음파에 대한 결과가 다 입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 누르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물론 공인인증서 적용이 되면 공인인증서 한번 맨 처음에는 공인인증서 패스워드 넣어야 되겠죠. 출력을 원하시면 인쇄해서 출력 모드 작동하니까 여기서 에코 초음파 결과지를 레포트로 출력하거나 또는 PDF 파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초음파 결과지도 잘 만들어져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걸 JX999로 심장 초음파 5도에 연계시키는 방법은 기존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심장 초음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낼 리는 없겠지만 그 심장 초음파 5도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특정 내역 초음파 결과 가져오기 선택하시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하시고 만약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기존 초음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고치지 말고 다시 닫기 눌러와서 심장 초음파 결과 수정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하시면 수정된 결과가 보이니까 가능하면 그 심장 초음파 결과지와 일치하기 위해서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수정할 이유가 없고
정확하게 기술이 된 요약된 내용이 맞다 할 때는 완료를 누르시고요. 그래서 결과지가 들어간 건 이렇게 특정 내역 옆에 에스터리스크가 찍히죠. 결과지가 없는 거, JX999가 안 들어간 것은 여기 특정 내역에 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내역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거는 여기 특이라고 써 있는 컬럼, 여기 에스터리스크가 찍혔는지 찍히지 않았는지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 누르면 통과가 되겠죠. 물론 요거는 이제 단순 초음파, 여기에는 특정 내역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지스에서 심장 초음파에 특정 내역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니까 이거 보시고 이런 게 뜨면 해당 검사에 대한 심장 초음파 결과지 입력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장 초음파 결과 가져오기 하면 들어올 수 있게, 물론 이게 단순이기 때문에 기술이 안 돼서 그래요. 일반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심장 초음파 입력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일 거고요. 곡시 기준과 그 다음에 영상 기준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 측정에 대한 항목을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신 다음에 이 심장 초음파에서 얻은 영상, 획득된 영상을 가지고 결과지, 심장 초음파에서 결과지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마 이 기본값 설정이라는 옵션이 없었는데 이게 생기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기본 옵션을 클릭하는 데만 해도 거의 시간이 한 30초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걸 다 노멀로 세팅하고 노 하는 거, 그 다음에 밸브에서 다 넌 하는 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개발팀과 함께 기본값 설정이라는 옵션을 넣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사용해서 일단 먼저 기본값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값을 세팅한 다음에 필요한 항목들을 정성적인 이런 변화들을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부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장 초음파 일반 초음파에 대한 일반 급여 기준과 영상 획득 결과지 장서법의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 영상만큼 좀 길어졌는데 프로그램이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입력을 하면 거의 한 5분 정도 이내에 다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개선이 됐고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작성할 때는 아마 한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점점 한 10케이스 이상 하다 보면 뭐 5분, 4분, 그러니까 정상 심장 초음파 기술하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진 않고 손쉽게 심장 초음파 결과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특정 내역에도 붙여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심장 초음파 일반 초음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